마냥은 소문난 문제악 백수건달 이동식. 이제 그만하고 가라. 라이브 카페에서 라이브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런 동식을 당연 개차반 취급하는 카페 사장 주선. 꼴랑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몇 시간째 소리도 못 내는 기타 잡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주제에 게다가 알고 나와서 지 동생 반도 못 따라가는 게. 동식의 아킬레스건까지 건드리죠. 지금 뭐라고 했냐? 시겠다? 저 니네 아버지한테 깽값 좀 받아보잖아. 동식에겐 비교 자체가 실례인 넘사벽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쁘지 착하지 서울대 찰떡같이 붙어. 하느님은 공평하셔요. 동식이 갸가 반토막 해드시고 계시잖아. 바로 서울대법대 다니는 엄친딸 쌍둥이 동생 유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동생 유연이가 사라지고 동식이를 개무시하던 주선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다음날 새벽 집 앞마당엔 봉숭아물 들인 유연이의 손가락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죠. 20년 후 사롱도 마냥 미용실에서 폭행 사건. 동네 골칫거리였던 동식은 문주시 경찰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경사님이 출동해 처리 중입니다. 경찰서 내 또라이로 통하는 이동식 사건 현장에 출두하게 되죠. 궁뎅짝에 똥방 딱 붙이고 속여? 요 사기꾼아? 마냥은 대형 사건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죠. 큰일 났습니다. 이경사님 게이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시간만 있으면 퇴근인데. 마냥 파출소 대표 또라이답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기, 폭행, 도박 방조죄로 즉시 연행하겠습니다. 점오십 도박판 아주머니들을 모두 체포하는데요. 너 이거 사건 구성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왜 지랄이야 지랄이? 겉보기엔 그냥 다혈질 미친놈인 것 같았지만 사건 구성이 왜 안 됩니까? 형법 제247조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징역 살아 그럼? 사실 동식은 현직 법조인 수준으로 법을 줄줄이 다 꿰고 있었죠. 점호식 개평이 얼마나 된다고? 10원, 20원은 돈 아니야? 10원, 20원이 100원, 200원 되고 100원, 200원이 1000원, 2000원 되고 티끌 모아 태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내가 부탁할게. 그냥 넘어가자. 조경사님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이곳으로 발령받은 경위 한주원이 들어서는데요. 한주원 경위 경대 수석. 그는 완벽한 스펙에 대박. 경찰대 수석이면 공부 진짜 잘한 거잖아. 부친이 본청 차장님. 경찰청 차장아버지까지 둔 막강한 집안의 엘리트 형사였죠. 차기 경찰청장. 우리 대한민국 경찰 2인자 한기환 차장 아들이라고. 요런 거물급 인사가 들어온 게 왠지 거슬리는 듯한 통식. 하지만 주원 역시 왜 실종 신고가 안 되는 거냐고. 가출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실종이라고.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법과 수사에 누구보다 밝고 날카로운 수사력을 갖춘 동식이 이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실종법이라서요. 이동식 경사 법을 아주 잘하시네. 단순한 시골 형사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1팀 이동식 경사입니다. 하지만 마냥 파출소에 굴러들어온 돌 주원. 제가 손 닦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도련님 상콤하시네. 하는 짓이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그만 닦으시고 차 드세요.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아서요. 결벽증까지 있는 밉상이었죠. 그날 밤 저희가 운영하는 마냥 정육점에 모인 동식의 중마고 멤버들. 어머님 6분 조소 써서 넘기고 국물이 입에 들어갑니까? 역시 우리 똥식이 그레이트 내 친구. 존경한다. 오순경님 말씀 다 맞습니다. 자, 체포하시죠. 아 형! 뭐야? 어린 놈 목소리 왜 이렇게 커? 파트너가 뭔 짓을 하든지 믿고 의심하지 말라. 얘기했냐 안 했냐? 내 파트너 하지 마라. 내 동생이야. 오늘 도마 위에 오른 건 당연 밉상 주원이었죠. 경위가 나왔어. 네가 타입은 아니야? 스펙 쩔어서요? 경찰청장님 아들내미라도 돼? 본청 차장 한기환. 처음부터 왠지 모를 텐션 속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던 두 사람. 자원하겠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모두가 스펙 쩌는 주원과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는데요. 동식이 너도 지원한다고? 아니 저도 괜찮습니다. 야 이거 그렇다면은 한주원 이동식 1조. 네? 예? 둘만 서로 사이가 좋아지면 우리 팀워크는 완벽, 퍼펙트 그 자체지. 결국 훗날 쑥적이 될 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고 말죠. 이 더러운 핸들을 잡으시려고요. 균이 아주 바글바글한데. 더럽게 깔끔 떠는 귀한 도련님 주원과
한경희 님이 운전을 좀 험하게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건널목 신호 바뀌자마자 엑셀 밟았죠. 겁나 빡빡한 동식은 시작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바로 밟다가 인명사고 나면 나까지 피곤해지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7일 전 19시 20분경 31Q 8305 정확한 시간과 차 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동식. 내가 봤는데 건널목 CCTV 딸까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동네에 소름 돋는 비밀 하나를 알려주는데 여긴요 비밀이 없어. 어디 있어 누군가 다 보고 있거든. 어찌됐건 새 식구가 된 주원의 환영식이 마냥 정육점에서 열리는데요. 문주서 강력 1팀 오지화예요. 한주원입니다. 아버지 별로 안 닮았네. 아버지 얘기에 바로 얼굴이 굳어지는 주원. 뭐야 분위기 왜 이래? 내가 못할 말 했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그냥 싫은 겁니다. 사실 주원은 경기 서부까지 굳이 왜 가냐고 서울청에서 많이 섭섭해하더라. 지금이라도 발령 보내줄 수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까지 힘쓰지 마세요. 그럼 처음부터 힘쓸 일을 만들지 말든가. 아버지 한기환이 경찰청장으로 가기 위한 보기 좋은 퍼즐 조각 중 하나에 불과했죠. 잠잠해질 때까지 없는 듯 살아. 아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주원이 스스로 마냥으로 내려온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연쇄 피살 사건을 수사하던 주원은 이동식 20년 전인 2000년 10월 15일 새벽 당시 20세 이동식의 쌍둥이 여동생인 이유연이 자택 마당에 손끝 한마디 10개만 남긴 채 실종됐습니다. 그 수법이 20년 전 마냥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동식은 20년 전 방주선 살해, 이유연 납치상의 2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 중심에 당시 유력한 용의자 이동식이 있다는 걸 찾아냈었죠. 주원은 경찰의 가면을 쓴 이 뻔뻔한 살인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한경 있어. 들어오지 말고 바로 출동해. 동식이하고 지훈이하고 출동했으니까 가서 지원해야지. 그날 밤 집 나간 치매 할아버지를 찾아 나선 이들은 동식이야! 동식이야! 왜? 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는 사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듯한 주원. 동식 또한 이 사실을 눈치채는데요. 한주원 당신 이 여자 누군지 알지? 당신은 어떻게 알아? 백골 사체만 보고 여자인지 어떻게 알지? 주원은 마침내 본론을 꺼내들죠. 이유연 씨 말이에요. 경사님 동생. 경사님이 진짜 안 죽였어요? 하지만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은 채 소름 돋는 미소를 짓는 이동식. 발을 다 쌓아놨어? 발에 집착하는 변태인 건가요? 20년 전 사건과 똑같은 장소에서 찾은 의문의 사체. 동식이가 유력한 용의자였던 바로 그 사건이었죠. 우리 동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현장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니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라니까요 진짜? 다음날 진술 녹화실에 스스로 들어간 동식. 참고인을 진술 녹화실에 집어넣어? 넣긴 누가 넣어? 요즘에 또라이 수집해? 그 새로운 경이 걔는 왜 같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찰님이 날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제대로 조사 받아보려고요. 곧이어 강력반 형사 지화가 들어오고 아이고 또라이들 진술 녹화실이 너네 집 안방이니? 이러고 싶어요? 조사가 시작되지만 사체 발견 즉시 현장 보존하고 상황실에 보고. 잘들 하셨구만. 현장 보존까지가 파출소 근무자 소관인 거 알죠? 할 일을 다 하셨으니까 그만들 가라. 나 조사 다 받은 거다. 오지아를 포함해 남상배 소장까지 지금 이놈 이거 잔머리 굴린 거 안 보여? 쟤들이 오라가라 귀찮게 할까봐 영장 치기 전에 절대 안 온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쟤들이 날 왜 귀찮게 하는데요? 그거야 사체가 발견. 모두들 쉬쉬하며 동식이를 감싸고 도는 듯 보였죠. 동생 유연이가 사라진 후 충격으로 정신을 놓아버린 동식의 어머니를 그렇게 세게 잡으면 아프시니까 내가 할게.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친묵.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아들도 안 하는 걸. 사실 진묵에게 동식의 부모는 은인 같은 존재였는데요. 고아였던 자신을 친아들처럼 거두어 키워준 것은 물론 아니, 가게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문 닫고 왜 이러고 있어? 그 장사 사장님 사모님 아니었음 시작도 못
됐잖아. 가게까지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었죠. 쉬는 날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민정이랑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사 먹고. 동식 역시 이런 진묵의 딸 민정을 조카처럼 생각하고 있었고, 민정이 그거 또 집에 안 들어왔어? 동식과 진묵은 사실상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죠. 아 이놈의 기집애가 또 씨. 하지만 정신지체가 있는 아버지를 나몰라라 한 채 밖으로만 놔두는 민정이. 강민정, 그놈의 과제한다는 사기 언제까지 치고 돌아다닐 건데? 형 알기 전에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와라. 내가 홍대부터 강남까지 클럽이며 바 모조리 확 다 뒤집어 엎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나 돌기 전에 들어와라. 한편 이거 8개월 안쪽인 것 같아요. 사체가 8개월 전쯤의 것이라는 정황 증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망자가 신고 있던 이 명품 구두 올해 FW 제품인데 올 초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솔드아웃이었어요. 사체 신원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유연이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아닐 것 같았어. 동식은 이미 알고 있었던 듯 했죠. 다시 나타난 거야? 20년 전 그 살인마. 모방범일 수도 있잖아요. 시신 하체 묻혀 있어서 못 봤지. 수법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선 언니 사체해놨던 거랑 똑같아. 그리고 모든 정황은 이번 사건이 20년 전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다고? 20년 만이 아니라면 그 사이에 더 있었을 거라고요? 아무래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시체가 안 나와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것부터 알아야겠네. 사실 주원은 이번 희생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체 여긴지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한 거야? 누가 보면 내가 죽여서 거기 묻은 줄 알겠네. 제가 이 여자를 미끼로 이용했죠. 그녀는 주원이 함정 수사를 하다 범인에게 희생된 마사지샵 직원이었습니다. 마사지 나갔는데 이 사람이 손님이면 숫자 1 찍어서 문자 줘요. 위치 추적 앱 깔아놨습니다. 다급히 남긴 듯한 숫자 1만을 남긴 채 이제서야 발견이 된 것이었죠. 초반에 모방범으로 버무려서 미제로 정리하면 되겠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이 여자 누군지 밝혀지는 날엔 너나 둘 다 죽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하지만 주원은 동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20년 전 사건 조사를 찾아 나서는데요. 하지만 조서는 깜쪽같이 사라져 있었고, 없다고요? 사건 조사 앞장만 있고 그 외 자료는 전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사실조차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그때 누락됐나 보네. 경찰서 청사를 몇 번 이전했거든요. 또 한 번 불이 났어요. 그럼 또 타버리고. 그게 서고를 담당하는 서무반장이 할 말입니까? 사실 남상배 소장은 당시 담당 형사였는데요. 어디서 뭐에 어떻게 꽂혀갖고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동식이 걔 제정신이 아니여. 걔는 그냥 지 한풀이 하는 거요. 당시 동식의 아버지는 실종된 유연이를 기다리다 동사했고, 동식이 아버지! 어머니는 딸과 남편을 동시에 잃고 정신줄을 놔버렸었죠. 동식이 걔는 지 부모랑 동생이 그렇게 될 때까지 밖으로 돌았어. 내가 이만큼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 마라. 주원은 여전히 동식을 범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수상한 건 동식의 행동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동안 강력에 여청 또 우리 광수대 애까지 꽁꽁 감추고 회사 지들끼리만 뭘 좀 하고 있었나 봐. 근데 갑자기 회사 엘리트 중에 제일 백 좋은 에이스, 그럼 네가 모시는 한주원 경위가 전임을 신청한 거지. 마치 주원의 허점을 잡아내기라도 하려는 듯 주원의 뒤를 캐고 다니고 있었죠. 실험 불분명한 불체자, 그것도 여성만 노린 연쇄살인. 그리고 이 사실은 바로 주원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 이 새끼 얌전히 가만히 자빠졌으랬지. 가만히 자빠져 있는데요. 근데 왜 쥐새끼가부터 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누군데요? 광수대. 전 광수대 경위 이동식 형사. 한편 동식아 왜 또 이러고 있어? 아들인 동식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친모. 저번에 보니까 어머니 등에 육천이 생길 것 같은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가게는 민정이가 보고 있어? 이놈의 기집이 아직도 안 들어왔어? 동식은 본격적으로 민정이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요. 통신사 줄된 거 살아있지? 지금 꺼져 있는데 켜지면 바로 위치 하나만 따줘. 지화와 지훈의 도움을 빌어 너 옛날 연습생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사진에 나온 장소 전부 수배. 여기. 민정이가 있는 클럽 위치를 파악하게 되죠. 이른 아침까지 불철주야 흔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민정! 좋은 말 할 때 곱게 튀어나온다! 그리고 동식이의 레이더망에 걸린 한 남자. 분홍 셔츠에 찢어진 청바지 선생님 스톱. 널브러져 있는 민정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 오지윤. 오빠, 나 물.
얼마나 퍼드셨는지 아침까지 인사불성 상태인 민정이. 구리구리 아저씨 똥배 한라산인 줄. 아유 민정이 술 끊어야지. 나라 너 좋은 말로 할 때 나라. 에이. 꼬장꼬장 개꼬장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이 비주얼 뭐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주최자입니까? 쟤 지금 나 무시했니? 이 강민정을? 하지만 박민정, 정신 못 차려? 민정이가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한 사람. 입 다물고 자라. 술 안 끼면 너 여기서 오늘 못 나가. 동식의 등장과 함께 상황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민정이가 집에 들어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친목. 지훈이구나. 수고해. 따님 이야기는 왜 안 해줍니까? 민정이 고개 꽈낼 때까지 마시느라 집에 안 들은 거 알면 형 뒤로 넘어가요. 그 집은 동시경이 엄마 몫에 아빠 몫 반해요. 하지만 정작 민정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그 손톱이나 지우고 오늘은 바로 들어가.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는 민정이가 안쓰럽기만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속도들 봤어? 실종된 여성의 내연남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모두가 뉴스를 보는 틈을 타 또다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아이고야 죽은 사람만 불쌍하게 생겼네. 근데 경찰이 체포영장도 안 치고 풀어주는 건 좀. 영장 치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는 동식. 대한민국에서 사체 없는 살인이 기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영장 쳐도 어차피 기각이지. 정황 증거만으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동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살인마를 처벌을 못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능글맞은 태도로 이 말을 내뱉는 동식의 모습은 주원의 의심을 더 짙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깨워서 데리고 들어가야지 얼른. 그런데 집 열쇠를 흘리고 간 민정이. 너 지금 어디야? 나 아버지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느라고 완전 개고생. 이 자식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아, 그거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 그때 누군가 민정이 앞에 나타나고. 그렇게 민정은 잔혹한 괴물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고 말죠.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민정이에게 갖다 줄 고기를 굽고 있는 친목. 아 일로 와 앉아. 아 따님 드실 건 꼭 그렇게 구워야 돼. 내가 해. 가서 앉아. 아니야. 민정이 내가 구운 거 좋아해. 민정이 기집애를 부르면 되잖아. 그리고 동식은 민정이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흘 전 우리 관내 문주천에서 사체가 한 구 발견됐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분의 마지막에 우리 경찰이 없었던 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인은 반드시 잡는다. 능력. 집에 돌아와 보니 중마고 친구 정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까 고기 먹을 때부터 너 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해? 그냥 한 바퀴 뛰었어. 야 오늘 자고 갈라 했는데 보일러 고장났어. 보일러 지하에 있지? 지하실 전등 나갔어. 오늘따라 이상하게 구는 동식이.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 유연이 사건 파일도 동식아 네가 가져갔니? 그걸 내가 왜 가져가? 엄마 때문에 찢어버리지도 못하는 저거 때문에라도 내가 미쳐버리겠는데. 내가 서늘해서 가야겠다. 정재가 떠난 후 지하실로 내려가니 역시 모든 사건 조서는 동식이가 훔쳐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원.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리키는 중입니다. 제 가날이라. 경찰이 발로 뛰어야지. 차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와요. 찬찬히 샅샅이 둘러보자고요, 우리 관할. 이렇게 주원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동식은 왜요? 뭡니까? 마냥 슈퍼 앞에서 민정의 것으로 보이는 손가락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쟤 지금 나 무시했니? 이 강민정을? 순간 무너져 내리며 오열하는 동식. 어젯밤 이 손가락을 갖다 놓은 사람은 바로 동식이었죠. 유일한 혈육인 딸 민정이를 잃은 진묵은 충격에 무너져 내리고 만양읍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기고 맙니다. 같은 시각 동식은 정체 모를 미소를 지으며 훔쳐갔던 사건 조서를 되돌려 놓기 위해
문주서 서고를 찾는데요. 그거 뭐야? 넌 이번에 빠져. 여기 없었던 걸로 해. 야, 이동식. 그런데 그곳에서 주원이 모든 걸 듣고 있었죠. 민정이 네가 그랬니? 네가 뭘? 네가 민정이를 죽였냐고. 하지만 소름 돋는 미소로 대답하는 동식. 그때 너도 도착했지? 지하 진술 녹화실로 와. 너도 도착했지. 지화의 문자를 보고 동식은 그게 주원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뭐 좀 나왔어? 우리 동네 사람 중에 마냥 슈퍼 물건 안 산 사람 있어? 족적이든 DNA든 나와도 증거 능력 없는 거지. 아직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뭐라도 나오면 알려줘. 지금 두 사람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동식을 용의선상에서 뺀 듯한 지화의 태도에 날이 바짝 선 주원. 참고인으로 앉혔으면 조사를 하셔야지. 사건 브리핑을 다 해주시고 담당 수사관이 수사에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게 왜? 내 사람 그렇게 만든 인간 잡아쳐놓고 싶은 게 왜요?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년 전 용의자였던 사람한테 사건 브리핑해주는 상황. 이번 사건 용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넘기는 뭐 그런 황당한 상황이라는 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동식 경사, 강민정이 마냥 파출소를 떠난 23일 19시 이후부터 신체 일부가 발견된 다음날 05시 13분까지 피해자를 목격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사람이나 증거는 조사관이 한 명 더 있는 듯한 이 분위기. 정육점에서 있구나. 그랬죠. 동식은 그 시각 마냥 정육점에 있었죠. 11시. 23시 이전 행적을 뒷받침할 사람이 담당 수사관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있고. 다 그 가족 같은 관계 그분들입니까? 계속해서 동식의 알리바이를 물고 늘어지는 주원. 못 믿으시겠다?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20년 전 용의자가 최근에 이 마을에 다시 나타나서 살고 있거든요. 둔한 건지 형사가 아닌 건지. 주원은 서로를 감싸주는 이 가족 같은 관계가 영 신뢰가 가지 않았죠. 수사관 교체해 주십시오. 한주영 경위. 이에 질세라 동식도 주원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최근에 여기 나타난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거든요. 20년 전에 전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주원 경위는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분명 아까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를 의심하는 주원을 사건 자료에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내부인. 모방범 취급하며 서고의 자료 같은 건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걸 경위님이 어떻게 아시나요? 설마 서고에 없는 걸 경위님이 발견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할 건 아니죠. 제대로 한 방 먹이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동식. 그리고 그때 지화와 정재가 집을 찾아오는데요. 이런 말 하면 나만 냉혈한 같은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럼 민정이는 죽은 건가? 유연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손가락만 남긴 채 사라진 민정. 유연이는 살아있을까? 뭐? 자그마치 20년 동안 손가락에 한마디씩 없는 우리 유연이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 죽은 거야. 죽었어. 시체도 못 찾아. 동식은 마치 범인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듯 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새끼가 돌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까. 두 사람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누군지 동식이 알고 있는 거지. 이에 동식에게서 수상한 기운을 느낀 지화와 정재. 이동식 저 자식도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게 틀림없어. 정재 너 동식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도 의심했잖아. 조심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살아자? 동식의 말대로 어디에서도 민정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야, 뭐야?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원은 20년 전 유연의 사건 조서가 그대로 돌아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유연 씨가 돌아왔네요? 하지만 다른 사건 박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찾아서 돌려놓은 거지. 동식을 끝까지 감싸주는 정재.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이동식, 박정재 두 사람 공범입니까? 사실 20년 전에도 너 이러다 공범되는 거야, 임마.
우리 진짜 같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현장 검증까지 다 끝냈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임마? 증인 있어? 동식이요. 정재의 알리바이 덕분에 동식은 혐의를 벗고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풀려난 전적이 있었죠. 저 자식이 다 촉이 오면 두들겨 패서라도 자백받아야 했겠지. 뭐 소장님은 개중 양반이셨고. 이해하지 마라. 용서도 하지 말라고. 남 소장은 그때의 일로 동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괴물 같은 새끼들 잡기 위해서는 괴물이 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뭘 찾았는데 대포폰인데 수색에서 찾은 핸드폰은 얼마 전 발견됐던 희생자 금아의 것이었고 민정이 채취가 묻은 대포폰에서 발신한 문자 3통이 모두 한주영 경위한테 보낸 거네. 민정의 채취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범의 소행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모릅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주원은 수사선상에 오르고 아버지 한교안에게도 곧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만한 새끼. 그걸 네 번호로 봐도? 함정수사 단독으로 진행해서 범인 체포하면 네 공인 건 세상이 다 알아야겠지. 그래서 대포폰 안 쓰고 네 번호 알려준 거지.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어쩔 거냐고! 내가 너 같은 오만한 새끼 때문에 청장자를 눈앞에 두고 미끄러져야겠어? 어? 심주산에서 발견된 대포폰 한경이 전화번호가 나왔대. 예? 만양의 파출소도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번호만 나온 거 아닙니다. 세 사람이 발견한 백골 사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DNA가 휴대폰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주원은 돌연 소장님, 제가 잠시 휴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휴직을 선언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섬뜩한 웃음을 지어 보이는 동식. 웃어? 눈앞에 방해물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즐거워 죽겠어. 한경이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넌 같은데. 내가 잡는다. 내가 반드시. 아이고, 멘탈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좀 쉬워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휴직 후 계속해서 동식의 행방을 쫓는 주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심주산 근처 사는 주민의 블랙박스에서 민정이 사건이 발생한 같은 날 동식이 산에 있었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곧바로 동식의 집으로 잠입하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혈흔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식. 뭐야? 왜 그래 진짜? 이러지 마요. 뭔 애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지원. 이동식 경사, 당신을 강민정 납치 및 상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식은 20년 전 그때처럼 또다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고 합니다. 하지만 땡땡면. 네? 땡땡면이라고. 이 컵라면 말고 봉지라면. 헛소리를 늘어놓는 동식. 이건 모른다니까. 이걸 왜 나한테 물어? 한주원 경위한테 물어야지. 내가 이 대포폰을 요 깜장 비닐에 싸갖고 올라가면서 블랙박스에 찍힌 거다 이거냐? 투시력이 장난이 아니네. 이 안에 든 게 라면이라 칩시다. 그거는 왜 갖고 올라갔는데요? 라면 땅. 라면 땅 몰라? 계속 장난질하듯 라면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땅엔 언제나 땡땡면이지. 산에 왜 올라갔냐고요? 넌 알잖아. 사실 동식이 산에 올라간 것은 나 비번일에 심주산 등산하는 거. 너 알잖아. 이동식 경사가 비번일에 심주산 등산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상 패턴일 뿐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건 모르겠어. 지하실에서 발견된 혈흔이었는데요. 너네 집 지하실에 왜 민정이 혈흔이 있는 거니? 아 민정이야 우리 집 밥 먹듯이 드나들던 녀석인데. 청소는 왜 했어? 락스랑 세제로 구석구석 아주 깨끗하게 청소했잖아. 아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락스랑 세제로 지운다고 루미놀에 혈흔이 안 나오냐? 동식은 경찰 수사에서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을 앞세워 그 민정이 손가락을 자르고 여기저기 튄 피를 없애려고 깨끗하게 청소했다? 근데 왜 이 사진밖에 없어? 이게 정말 다야? 모든 질문을 능숙하게 피해가죠. 한 방울? 아 말 그대로 손가락 10개 다 잘랐으면 피가 튀고 넘치게 나와야지. 너 지금 진짜 저 한 방울 때문에 긴급 체포한 거야? 이렇게 확실한 증거도 없이 동식을 긴급 체포한 주원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늦었어? 파트너인데 되게 보고 싶더라. 약이 바짝 오른 주원을 계속해서 도발하는 동식. 사람 정이 이렇게 무서워. 그래서 죽이기 전에 피해자들하고 돈독하게 정을 쌓으셨나 봐요. 그놈의 정이 함정이었던 거죠. 그 함정이라니까 생각이 나네.
대포폰 그 여자 말이야. 주원의 함정 수사로 희생된 금화의 얘기를 계속 꺼내들죠. 그 여자는 당신이 죽으러 가라고 등 떠민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얼마 후 진짜 말도 안 돼. 지금 동시경한테 누가 면회를 왔는데 그 사람이 강진묵 씨예요. 딸 민정을 죽인 범인일지도 모르는 동식을 면해온 친묵. 이거 장조림 이따 밥 시켜주면 꺼내달래서 먹어. 장조림을 만들어? 그럴 정신이 돼? 민정이 돌아올 거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동식아, 너 아니야. 절대 아니야. 왜 그렇게 확신해? 알아, 난. 하지만 끝까지 동식을 믿어주는 건 친묵뿐이었죠. 맡겨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가져가서 형 먹어. 끝났어요. 내보내세요. 이런 진묵을 매몰차게 내보내는 동식. 그리고 죄송합니다,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이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강민정이 실종된 날 밤 이경사 저랑 같이 있었습니다. 거짓 알리바이로 동식을 감싸는 정재. 제일 친하다는 친구란 놈이 걔를 의심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20년 전 유연이 때랑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동식은 왜 너하고 같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다시 엮이는 게 싫어서 입 다물고 있었을 거야. 이로 인해 동식은 그대로 풀려나게 되죠. 앉아서 두부 먹으면서 TV나 봐요. 그런데 고딩 때부터 유명했다던데? 유학생들이나 연예인들 클럽에서 놀 때 부르는 애 있잖아요. 2차 가고. 술집 다닌다는 얘기 있었는데. 민정이에 대한 악성 소문들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냥 가출한 거 아닌가? 민정이 저런 애 아니잖아. 지금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상황에서 미친 듯이 웃어대는 동식.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너무 미안해. 민정에게 사죄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었죠. 또다시 동식의 집으로 숨어든 주원. 들어와요. 그랬죠. 주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동식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납치해서 살해하고 손가락 10개 잘라버린 여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난도질 당하는 게 그렇게 미안합니까? 그러네. 라고 말하면 내가 자백이라도 하는 것처럼 들리겠네. 그래, 이해는 돼. 자백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한테 완벽한 알리바이가 생겼잖아. 박정재. 그게 완벽할 것 같아? 당연하지. 20년 전에도 완벽했잖아. 그때도 깨지지 않은 알리바이인데 지금이라고 흔들릴까? 경찰 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식. 강민정 사건으론 죽었다 깨나도 날 잡아놓을 수 없다는 얘기지. 범인을 앞에 두고도 잡아놓지 못하는 현실에 주원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대포폰. 그리고 또다시 동식은 주원의 트라우마를 거침없이 후벼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되잖아. 환경이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해봐. 자칫해서 살아나면 네 인생 플러스 네 아버지 차기 경찰청장 인생까지 엿되는 거야. 정말로 동식을 쳐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결국 주원은 엄청난 핵폭탄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건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여대생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바로 지금까지의 사건들이 피해자는 여대생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피해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 사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들 뉴스 보고 있어요? 왜? 한경이 지금 뭔 짓을 한겨?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해버린 주원. 결국 그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리고 20년간 이어온 연쇄살인이라는 한주원 경위의 발언은 확증된 바 없는 개인의 무리한 주장일 뿐입니다. 경찰청장으로 향하는 길에 흠집이 생길까 우려한 아버지 기환은 서둘러 주원과 선을 긋기 시작하는데요. 또 최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분은 실종 당시 한경이와 모종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중 밝혀졌습니다. 제가 직접 문책을 명하여 한경이는 현재 지방파출소로 전출된 상태입니다. 또 우리 아버님이 제 몸에 똥물 튈까 꼬리 자르기를 하시네. 사실 사건 당일 민정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훈이었죠. 그리고 민정이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정재였습니다. 자꾸 날 불러. 누가?
여자들이 널 부른다고? 군주에서 여대생이 실종된 지 오늘로 7일째입니다. 다음날 한경이요!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다급해 보이는 통식. 제 딸이 알고 보니 진묵이 문주 시민들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 때문에 문주 개발이 멈추거나 강민정 실종 사건을 덮고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딸을 잃은 아버지 진묵까지 데려다 사과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진묵이 겪고 있을 고통에 분노한 통식은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거야? 민정이 일로 배를 끼쳤으니까. 무슨 개소리야 그게? 그를 단상에서 끌어내리지만 이미 동네에서 낙인 찍혔던 동식에게 20년 전에 방해했으면 됐지. 왜 나타나서 또 방해야? 거센 항의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옆 동네 나 아파트 올라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딱 또 이 타이밍에 그놈의 기집애를 어디로 튀었는지. 아유 재수없어 죽겠어. 악성 루머로 인해 이미 죽은 민정이는 또다시 도마 위에 처참히 올려지고 아줌마 딸 같은 애가 사라졌어. 술집년이랑 내 딸을 감히. 우리 민정이 술집년 아니고 아줌마 딸이나 술집년이나 민정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니야? 내 딸은 걔처럼 그렇게 될 일 없어. 결국 참을 수 없었던 통식. 왜 없어? 막말이 터져나오고 내가 죽여줘? 야 미친 새끼야! 너 네 동생도 네가 죽인 거지 새끼야!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어요. 이제 그만. 거기에 도혜영까지 가세. 이제 그만하고 가.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아줌마. 넌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동식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지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살인자 새끼야! 그만 좀 해! 내 아들 증언 때문에 네 아들 살아나왔어. 네 쓰레기 같은 아들 빼내려고 내 새끼가 형사들한테 붙잡혀 있었다고. 증언 처리하라고 할까? 안 돼요. 그것만 해봐. 이런 회원에게 제대로 한방 먹이는 통식. 잘 들으세요 정재 어머니. 어머니 귀한 아들 박정재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정재가 나한테 매달려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그날 밤 동식을 찾은 지훈. 형. 모든 사실을 이제서야 동식에게 털어놓게 되죠.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사실 지훈은 민정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날도 그녀를 따라가다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려고 왔지. 정재와 민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정재형이 민정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정재형을 봤다는 거 말하면 내가 민정이 쫓아간 것도 말해야 되는데. 형, 나 스토커 아니에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정재와 동식이 정말 공범이기라도 한 것일까요? 형이 다 알아서 할게. 아님 이번에는 동식이 그를 감싸려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미 집으로 와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주원. 제집된 아들도 탓이니 이건 뭐 월세라도 받아야 되나? 왜입니까? 그런 인간을 왜 감쌉니까? 이미 뒷조사까지 마친 주원은 이우연 씨 사건 이후에 충청북도 한송시 한송정신병원 이번 내내 사슴을 죽였다며 난동을 부리고 발작을 했다던데 사슴 모습을 한 사람을 죽였다. 당신 둘 공범 맞지? 정재와 동식이 공범이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알아낸 게 이것뿐이야? 이 상황이 너무나 같지 않은 통식. 박정재의 미국 유학은 사실이 아니다. 그게 뭐야? 그냥 학력 위조잖아. 그냥 학력 위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형이 다 알아서 할게.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아무리 정리를 해봐도 말이야. 동식은 정확한 팩트를 짚어가며 이우연 사망 후 정신병원에 있었다. 민정이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동식이 그런 박정재를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전부잖아. 진심이야? 주원을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한주원 경위 정신 좀 차리세요. 박정재가 이유연을 죽였다는 증거, 박정재가 강민정을 죽였다는 증거, 그리고 내가 공범이라는 증거 어딨어? 어딨냐고! 아무런 증거 없이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는 주원을 말이죠. 내가 기대가 너무 컸나? 너! 이러면 내가 말이라도 할 것 같아? 이금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당신은 잊으면 안 되지. 사지로 내몰아서 죽였잖아. 사실 동식은 주원의 태도. 그건 무마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이 사건 해결해서 서울로 금이 환영하려고 한다. 인정하면 차라리 오케이. 피해자의 상가 고통에는 무관심한 채 그들을 사건으로만 보는 주원이 아주 불편했었죠. 내가 사지로 내몬 거 맞고 그거 다 내가 한 거 맞으니까 내가 잡겠다고. 나 같은 놈이 또 사람 죽이기 전에 그 새끼 내가 꼭 잡는다고. 그러니까 말해 이동식. 그 새끼 누구야? 다음 날 직접 담은 김치를 들고 경찰서로 향한 친모. 15, 16, 17, 18. 진묵은 종종 반찬을 만들어 이렇게 직접 갖다 주곤 했죠. 형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니까.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김치 있으면 좋잖아.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지화를 비롯한 모든 경찰서 식구들은 이런 진묵의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는데요. 강 사장님, 저희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다들 우리 민정이 찾느라 고생하고 있으니까 미안해. 진무가 고맙다. 잘 먹을게.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정이 사건 이후 더욱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진묵. 오늘은 27명이나 마주쳤는 아까 숫자를 셌던 것은 민정이를 찾고 있는 경찰의 수였고, 모조리 같은 새끼들. 이래서 강민정이를 찾겠어? 말을 전혀 더듬지 않는 진묵. 어떡하니 민정아. 아버지랑 영원히 살아야겠다. 사실 강민정 사건의 모든 전말은 이러했죠. 몰래 경찰서를 빠져나온 민정이는 정재와 문자를 주고받았고, 민정 또 잡혀왔다며? 속은 괜찮아? 오빠 나 힘들어 죽게. 이제 들어가는 중. 동식은 민정이가 흘리고 간 열쇠를 가져다 주러 가는 중이었는데요. 너 지금 어디야? 들어왔는데? 열쇠도 없이 몰래 어떻게 들어가? 뭐 담 넘어 들어갔냐? 파출소에 흘리고 갔어 임마. 아버지 알면 안 되는데. 그리고 민정이를 마중 나온 정재. 잠깐만 나중에 전화할게. 정재 오빠 여기서 뭐해? 민정이 너 데려다 주러 왔지. 뭐야 갑자기. 하지만 이 둘의 모습을 본 사람은 지훈뿐만이 아니었죠. 바로 아버지 진묵도 있었습니다. 민정이 너 이 길로 다니지 말라 그랬지. 가로등도 껌뻑거리는데 빠른 길로 놔두고 왜 또...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 그리고 민정이가 하는 말을 듣고 말죠. 아버지가 형이 뭐? 소름 돋아. 형이 뭐라고? 아버지 자면 들어간다. 아 왜 때려?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는 진묵. 그렇게 딸 민정은 진묵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어수룩하고 순박한 모습, 모두 진묵이 만들어낸 완벽한 연기에 불과했죠. 피해자를 위해서 도대체 진묵은 왜 딸 민정이를 이토록 잔인하게 죽인 걸까요? 그러니까 말해 이동식. 그 새끼 누구야? 사실 동식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체 없는 살인이 기소 가능한가? 영장 쳐도 어차피 기각이지. 단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때를 기다리고 참고 있었던 것이죠. 민정이 내가 부른 거 좋아해. 민정이 기집애를 부르면 되잖아. 민정이가 사라진 그날도 이거 장조림. 진묵이 면회를 온 그날도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냐? 시민들 앞에서 가짜 연기를 펼친 그날도 말이죠. 사건 조서를 다시 돌려놓은 것도 이미 범인이 진묵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동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민정이의 시신을 어디다 숨겼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죠. 얼마 후 지훈의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찾게 되면서 지훈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오르는데요. 야 오지화! 네 동생 오지훈 맞지? 너 아무도 몰랐어? 제 동생 범인 아닙니다. 당장 끌고 와. 누나 지화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고 마냥파출소는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죠. 지훈이가 거짓말한 거면 어떡해? 언니 걔가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언니. 그런데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진묵. 여기 있었구나. 진묵이요.
지훈이 아니에요. 민정이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바로 지훈이 아니야. 어떻게 아는데? 지훈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그리고 어디론가 다급히 향하는 동식. 없어진 거 아니야? 핸드폰 그거 하나 말고는 전부 다 방에 있었어. 숨겨둔 민정의 핸드폰을 찾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네. 켜졌다고? 강민정 씨 휴대폰이 켜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곧이어 진묵은 한 통의 메시지를 받는데요. 왜 그래요? 왜? 뭔데? 조수야. 지금 민정이 휴대폰 켜졌으니까 위치 추적하고 그쪽으로 지원팀 보내. 뭐? 꺼졌다고?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잡힌 거 맞는 거지? 무슨 일입니까? 그건 바로 민정이가 보낸 아빠, 나 좀 꺼내줘. 아니 민정이를 가장한 동식이 보낸 메시지였죠. 과연 사건 당일 동식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는 진묵의 가증스러운 가면을 어떻게 벗겨내게 될까요? 곧이어 밝혀지는 사건 당일의 엄청난 진실들. JTBC 명작 드라마 괴물 7화에서 계속됩니다.